예술을 문화하고 대중화할 때는 대중 누구나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종이 접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저작권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 접기가 지금 대한민국 종이 접기 협회의 기술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도 아니고 종이접기 협회에서 종이접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역사 속에 있었던 기술들이고 이런 것들을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창작품들이 공공재산으로서 대중들이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을 반드시 상업적으로만 사용할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고 아닌 것들은 공공으로 풀어내는 게 그게 현명한 작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리메이크하고 흉내내고 다 따라 할 수 있고 왜 미술이나 예술이나 디자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창작품의 거의 8, 90%는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고 그 기술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잖아요. 그 원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을 주장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나도 지금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남발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건 창작품이 아닌데 저놈도 누구 거 보고 뺏긴 것 같은데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그래 대한민국의 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작권 갖고라도 돈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작권을 주장하기 전에 내 작품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공공의 이익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내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돼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를 판단해서 공공으로 푸는 방법 또는 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상업적으로만 내가 이용할 거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디자인 하는 친구들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일러스트 갖고 몇 개 끄적끄적 그려놓고서 저작권 주장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예 공개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 저처럼 아예 안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뭐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아니면 그동안 만들어낸 작품들을 내놓아서 저작권을 받고 거쳐가지고 판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하는 게 좋죠. 안 그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할 거면서 그걸 개인적인 저작권이랍시고 걸어놓고 아무나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은 그냥 뭐하러 올려요? 그거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들을 공공에다가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공개할 자료 같으면 오픈해서 공공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문체부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 공공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동안 내려오던 우리나라 전통 문양 같은 경우는 공공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개인이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또는 서울시나 이렇게 국가단체 아니면 조직에서 활용하던 문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의 허락 없이 얼마든지 활용해도 저작권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저작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아니면 요거는 숨겨놨다가 나 혼자만 먹고 사는데 내 재산 가치로서 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작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기껏 공개해놓고 그걸 가지고 누가 복사해갔네, 뺏겨갔네, 그럼 뭐하러 공개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복사해가서 지 거라고 주장하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잘못 배워온 이 권리주장들, 자기의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데 뭐하러 공개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권리를 보장받고 싶거든 공개하지 마세요. 그냥 저작권 등록해놓고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여러분들 돈벌이에만 사용하시라고. 아니고서 오픈된 공간에 여러분들 자료나 여러분들 그려낸 일러스트나 뭐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공개해놓고, 그건 내 거니까 쓰지 마, 복사하면 죽여버릴 거야, 저작권 등록해놨어, 그 뭐예요? 협박하는 건 뭐예요? 그 대중들한테 뭐하러 보여줘요, 그런 거. 이거는 좀 얘기가 루즈하고 아주 전문 집단에서 토론이 오고 가야 되는 문제지, 일반 예술하는 사람들과 저와의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작권이 남발돼 있고, 진짜 저작권을 보장받아야 될 진정한 창작자들한테는 그 혜택이 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커뮤니티 카테고리에다가 몇 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늘날 2020년도에도 이 작가라는 애들이 갤러리에서 어떤 행사를 열어가지고 젊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대회를 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입상자를 선출해서 너희들은 입상되었다라는 명분을 주고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기 갤러리에다가 그림을 거는 이런 파렴치한 애들이 지금도 있다는 게, 원래 세상은 자기만 알 때는 그 아는 놈들이 정의롭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쓰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느냐, 정말 한 끗발 차이예요. 한 끗발 차이라고. 나는 답답한 게,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했어요, 뭐 누구 선배 일 도와주면서 도움 못 받았어요.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파렴치한 작가들보다 그런 일을 왜 해주냐, 그냥 나가서 노가다 하는 게 낫지, 나가서 알바하는 게 낫지, 이해는 하면서도 왜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조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그건 난 핑계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술과 디자인을 배웠던 거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선배의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지인의 부탁이라든가 해서 가서 예술적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당당하게 급여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가서 제대로 시급도 못 받고, 그나마 그 받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 아예 그림이 안 팔려서 돈을 못 받았다는 둥, 이번 작품에 아직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너한테 못 준다는 둥, 그런 놈들을 욕하기 이전에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당당하게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간 따로 내서 여러분들 작품에 몰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예술가들은 그냥 쌈마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돈 있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술은 예술가로 안 칩니다. 오죽하면 현대 같은 데서도 지들 자동차 모델이니 뭐니 디자인 할 때도 전부 영국 애들 쓰지, 한국 애들 그냥 밑에 시다바리로 써요.
뭐 삼성의 무슨 디자인 회사니, 현대의 무슨 디자인, CJ의 무슨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동영상 보면 왜 이렇게 폼 잡고 나서 디자인 생활이란 뭐 이러고 얘기하죠. 얘네들 1년 후에 프로젝트 끝나면 잘릴 애들이에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대통령을 한 명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뀌면 바뀌는 게 시스템이에요. 알겠어요? 대통령 한 명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꿨다 해서, 무슨 문체부 장관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은 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바뀐다고요. 70년 동안 일제강점하에 30년 동안 있다가 70년 동안 이 끈아풀들이 온통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문체부 인원들이 전부 그럼 정의로운 사람들을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있던 애들 그대로 왔어요. 응? 블랙리스트나 짜고 정권에 수긍하는 예술가들을 골라내고 지네 학교 출신들 골라내고, 그런 애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그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이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예술인 복지제도 만지고 있는 거고,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막 그냥 저 예술인 젊은 애들 신경 써라 하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 예술인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기껏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 학교 나왔어 하는 사람들, 나는 이 선배 알고 있어 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이런 예술인 복지제도가 있었어 하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대학도 안 나오고 혼자서 미술 끄적끄적 거리면서 뭐 동네에 이렇게 잠깐 갤러리에 그림 걸고 뭐 외국에 왔다 갔다고 하는 애들한테 복지 혜택 주겠냐고. 응? 이왕이면은 유명 대학교 나온 애들 아니면 지 학교 후배들 찾기 쉽잖아. 야 소개해봐. 걔 예술하지 않아? 요번에 이런 제도 나왔어. 한번 활용해봐. 빠르지 않아? 인원 채워가기 빠르지 않아? 왜 자기가 발품 팔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안면 한 번 없는 예술가들 찾아 나서야 되겠냐고. 그런 미친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를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제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예술인이라고 구분 짓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러한 예술 문화는 대중문화이지 이게 어떤 특별한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나이 제한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문화예술판을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 70년 동안 이끌어오던 단체들이나 협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감사해서 정의롭지 않은 부분만 뜯어고쳐도 우리 청년들은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회초를 들고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혁신하고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인원은 그대로 남은 채 위에서 정의로운 대통령이 뭐라 하니까 계속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제도를 끼워 넣는데, 끼워 넣는 제도들을 보면 여러분들 저 커뮤니티 제 카테고리에서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예술인 자기가 예술을 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어디 가서 전시회를 몇 번 하고 판매한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수익을 받은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경험을 한 예술가가 있나요? 몇이나 있어요. 대학 졸업 안 하고는 그런 거 경험 못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 졸업자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지방대 선택하기 전에 서울의 스카이대 5위 안에 들어가는 이 대학에서 예술하는 애들 중에서도 골라내는 게 힘들걸요. 그러니 이러한 식의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의 공무원들이 생각 속에서 나온 예술인 복지 제도라는 것은 공무적으로 아주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본인이 예술하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술가입니다라고 증명해보라고. 그러한 단어 자체가 웃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문체부 안에 이러한 제도도 만들어 보라고, 고민해 보라고, 자숙해 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는데, 참 들여다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죠. 또 이런 걸로 혜택 받는 친구들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라는 얘기예요. 문체부가 그동안 예술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대학에서 졸업해서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그림이나 조각이나 사진이나 건축이나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다라는 이 의식 자체를 바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분도 할 수 없는 예술가들을 이렇게 착출하는 것보다, 선별하는 것보다 기존의 협회나 단체나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예술 문화 단체들부터 정확하게 감찰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면 훨씬 많은 청년들이 예술에 진입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게 오히려 문체부에서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인원도 덜 들고. 이거는 뭐 전통문화부터 무형문화재 이거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될 수 있으면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 저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짜내고 만들 시간에 지금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단체부터 감찰하라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감찰만 제대로 해도 돼요. 감찰만 제대로 하라고. 근데 니들 그동안 술 처먹고 같이 룸빵 다니고 어울려 다녔으니 니 오른팔을 어떻게 감찰하니, 이 나쁜 놈 자식들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술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면 뭐해? 예술인들이 정신 차리면 뭐하냐고. 문체부 니들부터 그만두라고. 블랙리스트 작성한 새끼들 지금도 있지. 그래서 아저씨가 열받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문체부라는 애들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놈들은 전부 잘라버려요. 내가 대통령 같은 문체부 얘네들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권리나 나의 예술이나 이런 거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리라는 거, 예술을 해서 권리라는 걸 스스로 보장받고 싶거든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청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표권 등록을 꼭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허나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공공저작권을 돌려가지고 오픈해라.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연 양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연 양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수많은 협회와 단체와 학교와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일이들은 득식을 해요. 거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울부짖는 여러분들을 아저씨도 돕고 싶고 여러분들 편이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구분 못하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가서 졸업해봐야 취직할 자리 없고 돈 못 벌어요. 원래 예술가들은. 지금은 웹이라고 하는 문명의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다 보면 큰돈 들이지도 않고도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예술을 한다고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왜 구태의연한 방법을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자꾸 행사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경험 삼아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시장이었습니다.